2024년 3월 16일, 17일 토요일 정기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일은 봉화도량 선순환 시대의 이웃꽃 강남제비가 꽃피는 춘삼울에 맞추어 박심을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봉화도량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산도량에는 한옥마을이 인문학 한옥마을을 착공해서 올 가을에부터 그 준공을 가질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한옥마을에 한옥 건물이 한 12채 이상 들어가고 또 12채 정도 들어가는 데 있어 그 팔각정은 그 카페로, 또 하나는 그 식당으로, 하나는 숙소로, 나머지는 펜션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법문장으로 이렇게 지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작게 시작해 나가라는 어버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3월 25일 날 그 11시에 괴산 인문학 한옥 힐링타운이라고 졌는데 거기서부터 착공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선순환 시대는 누가 먼저 순환을 일으켜야 하는가? 누가 먼저 줄 때 누가 후에 받는 것인가? 이 또렷한 개념을 자리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주고받는 개념이 영 잘못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자는 아쉬운 자요, 이로운 자는 마시하는 자라. 언제든지 이로운 자는 간판 걸고 인연을 불러들이는 자이고, 아쉬운 자들은 그 간판 보고 찾아가는 자예요. 저마다 그 간판에는 크건 작건 자기 받아온 실력, 재주, 능력대로 자기의 업장을 운영해 나가는 곳에 있어요. 전체적인 걸 운영해 나가는 도량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개척해서 운영해 나가는 이들도 있고, 크고 작은 만남의 장소가 업장이라는 것이죠. 그 업장이 질비하게 늘어진 곳이 바로 사회라는 것이고, 이 사회는 말 그대로 나의 업을 사하는 장소다. 인간만이 사회를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고, 영장류는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영의 기운은 천지의 기운이고, 또 영의 기운은 밝은 우주의 만물의 기운이 아닌 암흑 우주의 비물질의 기운이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 기운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혼물면하는 것이고, 만물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탐해관념을 어디에 주느냐?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천기의 원소는 영원불멸, 지기의 대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삶의 초점을 이 인육에 맞추고 있어요. 물질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는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순환의 개념을 잊어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블리즈라고 하는 것인가. 이건 말이 어려워갖고 외워도 참 말이 안 나오는 게 오블리즈인가. 어떤 이들은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그래요. 이게 물론 맞아요. 사랑의 원동력. 하지만
누가 먼저 줘야 하는가? 누가 먼저 찾아가는가? 그래서 이게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육생의 기본금 4주. 많이 받아오는 자는 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적게 받아온 자는 아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행위 현장 사회라 제가 이렇게 가르쳐 봤죠. 덕되게 살아라. 이롭게 살아라. 덕되게 사는 건 아쉬운 자들이 덕되게 살아야 할까요? 이로운 자들이 살게 할까요? 이로운 자들이 덕된 삶을 살 때 아쉬운 자들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 나중에 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판은 다 걸어놨죠. 그래, 간판을 다 걸어놓고 인연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래, 갑을 관계를 지금 바꿔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갑을 관계가 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의 관계도 바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 차원의 그 이론이 뒤틀리는 바람에 음양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음의 기운은 운용의 주체여 비물질 차원의 지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물질적으로 심으로써 지식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더 받아온 자들이다. 그리에서 본다면 음의 기운, 여인은 운용의 주체,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의 기운, 남성은 활동의 주체, 을이라 하는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는 언제나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한다. 유권사를 위한 그 행위를 다하기 때문에 에너지 충전을 해주질 않으면 그 활동을 다하지 못한다. 이 지기는 천기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기, 천기에서 분리될 때 삼라만상의 일화 대폭발로 인해, 빅뱅으로 인해 만물이 자리한 거고, 이 삼라만상은 이 물질에 의해 빛이 생겨나요. 그래서 지기에는 밝은 우주로 자리하면서 그 이 빛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물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물질은 활동의 주체로서 이거는 어느 때가 되면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 에너지가 없어진 걸 다시 충전할 때만이 그 물질 에너지는 다시 빛을 발산하는 것이죠. 빛의 근원을 우리는 간단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감싸주질 않으면 밝음은 자체는 있지 못합니다. 밝은데 밝은 게 빛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둠이 밝음을 빛나주니까 밝음이 빛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밝음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 어둠에서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밝음은 어둠을 충전할 때 그 밝음으로서 행위를 다하는 것이고, 이 밝음으로 인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대들의 인간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대들의 인간의 형체를 알아보기 위해 관상 오행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오행만큼이나 귀로 듣는 영의 차원을 귀로 듣고 정신양에 묻어놓은 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죠. 영을. 너와 나의 소통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육은 뭐예요? 이 육을 건사시키기에 우리는 이 육생량을 개척을 해서 이불을 먹고 육을 건사시켜요. 근데 이 육은 꼭 이불을 먹고 육의 에너지를 건사시킬 때만이 활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신양은 보이지 않는 빗물질이라 그대와 내가 영적 차원으로 소통하기 위해 가장 하나 되기 위한 영양분, 빗물질 차원의 에너지를 누구를 통해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른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해. 이거는 영업물변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 사회에서 간판을 걸어놓은 건 인원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고, 간판을 걸어놓은 이들은 그게 업장이에요. 이 업장의 개념을 우리는 운용의 주체로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업장. 무슨 업장입니까? 나만의 왕국이에요. 나의 왕국이 바로 업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장이, 업장의 주인이 업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왕이에요? 손님이 왕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손님들은 아쉬워 찾아가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업장의 주인, 자기만의 왕국을 가진 이들이 왕인 것이죠. 왕이 왕으로서 아쉬운 이들을 불러들였다면 그에 따른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에너지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육생량을 파는 곳이 있고요. 정신량을 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업장. 요즘에는 정신량은 비물질, 뭐 멘토니 뭐니, 그리고 뭐 그 심리학이니 정신학이니, 그리고 또 이 도량의 개념을 가진 이들은 나의 정의 기운이 사의 때가 끼었을 때 분별을 잊어먹으면 삶의 회의를 느끼고, 또 그다지 희망을 느끼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그 기쁨을 부여하기 위해 정신량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얼마만큼 바르게 많이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정신량의 에너지를 충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거의가 나의 육생의 안위를 위한 육생량을 교환하는 장소가 거의가 태반이에요. 97% 이상이. 결국은 이 물질의 육생량은 뭐예요? 너와 내가 만나게 하는 방편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간판을 걸어놓죠. 나는 무엇을 잘함. 그러니까 그게 간판에 있으면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인포메이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이렇고 이러한 면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이정표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보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선순환은 누가 일으켜야 되느냐? 불러들이는 이들이 일으킬 때 아쉬워서 찾아가는 이들이 자기 아쉬움을 채우는 곳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갑질 찾아가는, 아쉬워서 찾아가는 이들, 그 활동의 주체의리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니, 육생살이 육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운용주체 갑이 되어버렸어요. 손님이 갑질을 한대. 어떻게 찾아가는 이들이 갑질을 해? 찾아오라고 간판 걸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죠. 누가 그 따뜻한 행위를 다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왕국이에요? 자기 간판을 걸어놓은 업장의 왕국이라. 그리고 업장이란 그 업장의 간판을 걸어놓은 이들의 업을 사기 위한 장소예요. 업사함의 장소가 업장이라는 얘기죠. 행의 공덕. 기도의 공덕은 없어. 이제 육생살이 육생시대의 기도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업사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는 육생살이 육생시대에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모든 게 부족했고, 부족한 만큼 신에게 구해서 얻어야 했기 때문에 빌면 나의 업을 사는 장소로 자리에 왔는데, 그게 진정한 업의 장소가 되어 있고 그 기도가 업사함의 행위가 다했다면 오늘날 인간은 유모양 요꼴로 쏠림에 의해 갈수록 이기적인 삶에 삭막하에 져가는 사회 속의 인간은
옛날을 회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보면 기도가 나의 업을 사해 줄 것이라 매달리는 이들이 많은데 한번 그들의 그런 행위를 하는 이들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는 것인지. 육생사지 선천시대는 육생을 위해 신이 이끌어왔고 인생살이 후천시대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그 법을 인간이 마련해 나기 때문에 내 앞에 온 인연은 나아가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전부터 내 공부는 내 앞에 주어졌었어요. 누구를 통해? 아시어 찾아오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간판 걸고 맞이한 자는 자기의 왕국에서 자기만의 법을 펼쳐나가기 위해 인연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손님이 왕이 아닙니다. 손님은 아시어 따라가는 활동주체의 을인 것이고 주인은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주체 갑이라. 운용주체, 그 활동주체는 운용주체 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나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게 만드느냐는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하기 나름인 것이죠. 선순환이라는 것이에요. 불러들여 그만큼의 그 아쉬운 자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를 다 하는데 기껏하면 요즘에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자기가 불러놓은 인연의 호주머니만 노려. 저 호주머니에는 얼마 있겠고 저 호주머니 지갑에는 얼마 있겠구나. 그거만 털어먹기 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업장이 쌈장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들이 누구를 통해 살아가는지 개념조차 잊어먹고 말았어요. 너 아니면 다른 손님 있다고 안 와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운용의 주체의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러한 기운은 이미 날려 있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연이 안 와. 그래서 망하는 것이에요. 나는 망했네. 왜 망할까? 모두가 망할까? 아무리 이 사회가 경제 성장이 늦춰지고 또 이 사회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인연이 찾아가는 것은 꾸준히 찾아간다고 그래. 또 꾸준히 찾아가. 왜 그런 것인가? 나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역가계에는 꾸준히 사람이 찾아가는데 이 역가계에는 하나도 찾아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나에게 아쉬워 찾아가는 이에게 그만큼 이로움을 주면 인간은 어디를 가도 나를 알아주는 곳, 또 나의 심정을 감싸주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순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줘야 될 이들이 누구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누가 가르쳐요? 선생이 가르치고 교수가 가르치고 스승님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진정으로 먼저 불러줬다면 부른 만큼 덕된 삶을 살아가느냐? 돌이켜볼 일이죠. 말로만 덕되게 살으래. 내 밑에 있고 나보다 중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보고 덕되게 살아가래. 누구 앞에서? 자기 앞에서. 그게 상생이 이루어질까요? 선순환이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부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그 행위에 따른 삶을 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대자연은 먼저 주고 후에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만큼의 표적을 줘요. 표적이란
언행일치. 그대는 말만 뻔지로 하지 행위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 모순적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모순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내리는 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깊이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덕된 삶. 누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라. 개혁을 일으켜라. 혁명을 해라. 혁명을 해라. 이 만백성만 지금까지 들들 볶아왔어요. 만백성이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것쯤으로 위에서 부추기니 만백성들은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바꿔놓고 정권을 바꿔놨어. 하지만 정권을 바꾼 이들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고 정치를 해나가는 자는 그 정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층의 그 봉기로 인해 촛불로 인해 바꿔졌으면 선순환을 일으켜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위의 그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들이 누군가. 위에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밑에서는 일으킬 수 있는 게 선순환이 아니에요. 더 가진 자, 누리는 자, 있는 자 앞에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아쉬워 찾아가는 자, 분명 간판을 걸고 찾아갔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되려 그 아쉬운 자 앞에 찾아가는 손님 앞에 뭐라고 한다고 돈이나 집어던지고 종업원이 돈이나 집어던지고 주인들이 삿대질이나 하면 그 가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 화면을 보면 전후 사장을 딱딱 끊어노리고 편집해서 그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운용의 주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쯤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들였으면 불러들인 만큼의 그 아쉬움을 채워줘야지. 찾아오면 그에 따른 아쉬움을 채워준다 해놓고 행위는 영땅판이니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 아쉬운 이들이 이거는 이거고 이렇다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런 분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공부로 잡고 나간다면 되는데 어찌됐는가 이 주인이 사이다를 냈는데 찾아가는 이들에게 사이다 바라. 그러니까 세상은 상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쉬운 자들이 늘상 그 이로운 자들에 끄달려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소통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네 업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나도 그래도 언젠가는 다른 업장에 가 그러한 대접을 받아요. 그게 부메랑인 것이죠. 역순환의 부메랑인가 악순환의 부메랑인가 나도 그렇게 그대들도 그렇게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불러놓은 인연 희한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어떤 이들은 빵긋빵긋 웃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인상 쓰던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고뇌에 찬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화를 내는 이들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묵뚝뚝하게 찾아오는 이들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각양각색 세계 이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들, 저마다 자기 개성만큼의 행위를 다하며 찾아오는 이들은 자기의 아쉬움을 채우고자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한 모든 이들의 그러한 생활에 그러한 성격에 그러한 실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간판을 걸어놓은 이들은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나는 망했네라는 표적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나는 내 왕국으로 불러들인 만큼의 그대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만이라도 갖춰서 인연을 맞이한다면 그러한 험한 꼴 보는 표적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인성을 갖추고 자기가 받아온 실력, 능력, 재주를 위한 업장을 차리십시오. 뛰어난 이들은 많습니다. 한 가지, 인연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선순환은 이 기본적인 이러한 행위부터 갖춰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량이라는 것이에요. 업장이 도량인 것이에요. 육생살이 육생시대에는 시한한 형상 앞에 무릎 꿇고 빌고 그림한테 무릎 꿇고 빚고 우상을 세워 우상 앞에 머리 조아렸는데 이제는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당신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인육은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기는 천지인 삼신 중에 하나고 신과 신끼리 만나 그 소중한 행위를 다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모든 신들은 천지 어버이의 일을 대역하기 위해 부여받은 다기의 위계라. 인간은 신과 신끼리 만나는 것이에요. 인육을 벗어 던지십시오. 이 인육 때문에 우리는 자기 아상에 빠져 살아가고 자기 암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인기, 이 영혼은 나의 인격체라.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보여지는 이 인육, 썩어 문드러질 인육에 우리는 국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쾌락, 만족, 향락, 물질, 권력, 지배욕, 이 기타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인간이 육을 건사하기 위한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 왔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대를 컴퓨터가 보편화될 때까지가 업그레이드 시대고 또 이 육생량에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키냐? 빈물질 차원 정신량. 이거는 쓰임을 다하는 것이죠. 인간은 없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르게 쓰지 못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쌓여만 뒀지 이것을 어떻게 쓸지 몰라. 쉽게 얘기해서 돈 먹고 돈 먹기 복골복골한데 그래도 잘못 투자해서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 부불 3대. 왜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순환은 물질의 빈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운이 쌓여지는 것인데 쓸 줄 몰라 쟁여만 놓쳐 창고에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이에요. 소통하지 못하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고 또 창고에 재워놓은 걸 쓰지 못하면 좀이 쓸고 지가 먹고 기타 등등의 것들이 사회 기운들이 와서 그것을 긁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정신량은 쓰는 법을 배우는 곳에 있어요.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는 내가 받아온 사주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누구나가 때가 되면 올라서는 것이에요. 문제는 올라서고 난 다음의 삶,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받아보고 이 행위를 다하기에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육생의 그 기본금에 올라설 때까지는 나를 위한 육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다면 너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간판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 이 간판을 걸기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간판을 걸었다면 간판 보고 찾아오는 인연이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이 진정 너를 위해 사는 무엇인가 이 선순환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나보다 잘 살고 권력도 높고 권위가 높은 이들이 간판 보고 찾아왔는데 그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대가 이루어서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 업장의 주인이라면 그대가 운용의 주체이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권세가 높고 재물이 많아도 그대의 간판을 보고 찾아왔으면 그대하기 운용 주체하기 나름이다. 그대는 운용 주체고 찾아오는 이는 활동의 주체예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에너지 원은 이루어 맞이하는 자의 손에 달려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받아온 육생의 기본 구매에 따라 어느 자리에 가서는 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 가서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이 선순환의 개념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개념이라. 간판을 걸어놓은 자는 운용의 주체 갑이요. 너 하기 나름에 따라 간판 보고 찾아온 이는 그 활동의 주체 을이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올 것인가는 간판 걸고 맞이하는 자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 이 행위를 다해야 되는 게 인간사회이고 현대사회이고 우리 뿌리 민족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때가 언제이냐면 1988년 전후였어요. 시장 경제가 자리를 하면서 저마다 자기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서부터 나의 에너지를 사가라 라는 간판을 걸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또 그때가 정확히 보면 뭐예요? 핸드폰이 상용화 됐어요.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로운 자에게, 득이 많은 자에게는 전화가 많이 오고 이롭지 않은 자에게는 전화가 안 오죠. 요즘에는 하도 희한한 곳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런 거는 배제하고 내가 그만큼 이롭다 생각하면 천리타양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롭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쳐 광고를 해도 안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고 한다면 그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에 내가 살아도 나의 이름을 모르면 우리는 앞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 통성명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소리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물귀신이 있어요. 누구 한번 좋다, 누구 한번 뭐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 진정으로 내 가까운 곳에 누가 살아 어떠한 삶을 가리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웃이 사촌이라 하지만 주고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만날 때 서로가 득이 된다 싶을 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이롭다 싶을 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돼요.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선을 두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기차의 철로가 하나 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갈 때 기차 철로 위에 기차가 많은 물건을 싣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깝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거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위에 기차가 다니는 것이죠. 만약 기차 철로가 너무 가까워졌고 하나가 됐다. 탈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관계라는 것이에요. 멀리 두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는데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대의 속을 훤히 알아봐. 결국 뭐야? 내 속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막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거리관계 유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웃과 이웃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순적인 면들이 모두 드러나고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면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이웃은 그리로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대가 나에게 이로울 듯 싶어 찾아왔지만 내가 그대를 다 안다고 한다면, 그대가 나를 또 다 안다고 한다면 둘이는 안 가까워져요. 서로가 덕이 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관계 개선을 위해 거리를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싸리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멀리 나가는 3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장단점이 있지만 운용의 주체로서 간판을 걸어놨다라고 한다면 한 번 오는 인연 두 번 오게끔, 두 번 오는 인연 세 번 오게끔은 그 운용의 주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운용의 주체의 관계는 아쉬워 찾아 오는 아쉬운 이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찾아왔다고 갑자기 하나 되기 위한다면 그러한 그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봉화도량의 선순환 시대, 이제 한옥, 힐링타운 착공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 성장시키고 가을에 수확이라, 수확은 드디어 우리는 준공식을 가져 실제적으로 나의 업삼의 행위를 다하는 왕국이 생겼다. 왕국을 운영해 나가는 왕은 그에 따른 분명한 자기 사고적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연을 불러들인 만큼의 불러들인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자기 자신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가 웬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년 맞이 나의 업장에서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위를 다할 때가 다가왔다. 가을에는 박을 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박을 타는데 그 박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모든 준비된 상의 모든 에너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아 먹은 만큼의 박에서 나온 그 기운으로 인연이 찾아 들어올 것인데, 그 인연에게 얼마만큼 그들의 아쉬운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 하기 나름이라. 그래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 성장시키고 가을에 수확이라. 계산 도량에서부터 천지공사 시작하라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계셨습니다. 비록 12채에서 13채의 한옥 힐링타운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래, 네 시작은 미약하나마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시죠. 이건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씀인데,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것은 네가 아쉬워 찾아온 인연들, 또 불러들이는 인연들, 얼마만큼의 이로움의 에너지를 채워줘 그들이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느냐에 따라 갖고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네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은 신에 의해 네가 창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행위가, 네 거룩한 삶이 네 업장에서 네 업을 소멸하는 만큼의 너의 업장은 날로 번성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천지창조하고 천지개벽, 천지개벽은 천지공사죠.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천지창조는 하나뿐인 하나님에 의해 천에서 지가 분리되어
만물이 함께하는 삼라만상이 형성된 것이고, 천지개벽, 천지공사는 이 삼라만상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은 이기적인 육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때가 되면 인간의 육생 물신 문명은 최고조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여 AI가 생각적 지식의 차원을 모든 것을 담당해 나갈 것인데, 이 이후부터는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 되어 나가는 지혜의 차원이 무엇인가? 이거는 정신량을 마련을 해갖고 인간이 선순환을 일으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은 인간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인간이 반드시 행해 나가야 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신량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오고 받아오고 쌓아둔 모든 에너지, 이것을 쓰려 한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알고 있겠습니까? 사랑을 모릅니다. 그냥 착한 것만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고, 너의 희생만 가지고 사랑이라고만 얘기를 해왔어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의 씨가 발화되어 그게 뿌리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지수 화풍체에 그냥 나의 육건사를 위한 육생행위에 불과한 사랑인 것이지, 영원불멸 씨에서 뿌리가 발화되어 몸통이나 줄기에서 열매 맺는 순환의 씨를 발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죠. 무국의 천음에서 만물이 지양이 분리되어 태극, 음양이 자리하니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며 천지가 창조된 것이고,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에 따라 동물처럼 살아가는 육생달이 면치 못해 육생량, 물질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인기 비물질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롯이 이 인육이 전부인 줄 알고 육생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육생량이라. 그래서 인간은 아직까지도 이를 깨닫지 못해 육생량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인 것이에요. 육생량만 앞에 두면 내 욕심이 발동한다. 그래, 2차원 지기의 육의 생명체, 이 동식물들, 이는 약육강식, 힘의 논리, 적자생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야만 했던 이 대자연이에요. 이 대자연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관계가 얽히고 설키어 저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이기적인 삶은 저리도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이지도 못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이들로 인해 대자연을 변형시켜 갖고 확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물론 대자연을 망치는 건 인간이긴 하겠지만, 진정한 이기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기 위한 곳에 있는 것이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간은 그 육생 너머에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그르고 다르고 바른 것, 그른다는 것은 글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른다는 것은 그 치우친 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치우친 사와는 조금 다른 착한 선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르다는 것은 치우치고 그르고 다른 것의 변형을 일으키지 못하게 바른 정의 추를 놓는 것이에요.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르고 다르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분별을 하는 것이죠. 항상 그러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요. 그로 인해 야, 저는 악이고 저는 선이다. 쟤는 착해서 그랬고 저는 악해서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것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두겠어요? 착한 것의 개념은 무엇을 두겠느냐는 것이죠. 무엇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악한 편에 들어가는 이들은 악한 편 속에 살아가요. 착한 선의 편 속에 들어가는 이들은 착한 편 속에서 살아가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야. 자, 여기 우리 어저께 공부하다가 좀 마른 부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자, 나를 위해 살아야만 했던 육생에서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의 계획은 인간 스스로 정신량을 마련할 때 가능한 것이죠. 시는 정신량이 이러한 것이라고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에요.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서 우리는 정신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법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숱한 현인들이, 숱한 성자들이 이러한 법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철학적 사고의 관념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인문학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차원을 누가 알고 있겠어? 천지, 인상, 중합, 뿌리, 몸통까지. 이 세 개의 차원으로 운영되는 세상에 하늘에는 천문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땅, 지문에는 지문이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인문에는 인간끼리 살아가는 법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공부라는 것이에요. 너를 통해 내가 있고 나를 통해 너가 있는 것이다. 네가 어떠한 행위를 하던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 이득되게 한 너의 행위는 고마울 따름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또 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바르게 행한다 하더라도 내 앞에 그 이득이 되지 않으면 서운한 것이고, 그걸 바른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 유유상종하고 끼리끼리 놀아날까? 서로가 주고받고 너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면, 그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악인지 선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호랑이는 최고의 포식자야.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호랑이가 악령인가? 그래서 호랑이, 그런 최고의 포식자를 뭐라고 하서는 안 돼. 이에는 육의 생명체지만 인간에는 이 육생 넘어 인생, 인육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인기로 인해 모든 상황은 분별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내 안에는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함께 공존해. 왼쪽을 위한다면 오른쪽이 발끈할 것이고, 오른쪽만 위한다면 왼쪽이 발끈할 것이에요. 모든 소리는, 그대가 하는 모든, 내 앞에서 하는 소리는 일단 내 생각적 차원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너의 성정을 올바로 일으켰다라면 이제는 너의 입장에 대해 네가 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있는 것. 치우친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무조건 네가 하는 소리를 나의 입장으로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하니까 자기의 입장은 놔두고 무조건 네가 하는 네 소리를 너의 입장으로서만 받아들이니 사가 뭐고 정이 뭔지도 못해 우리는 분별을 일으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가 하는 소리 내 입장에서 딱 받아들여 정립을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너의 입장이 돼서 그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너와 나의 차원,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는 인간이라 그 치우치지 않은 행위를 다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정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치우치지 않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균형은 누가 잡고 나가요? 운용의 주체 맞이하는 이들이 균형을 잡아준다면 아쉬워 찾아가는 이들은 활동의 주체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는 책임은 균형재배에 있고 중심잡이에 있다. 이들을 가리켜 나는 남북은 중심잡이라 생사 역할을 담당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밝음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밝음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의 중심잡이가 되어줘야 되고 밝음의 에너지를 수없이 생성시켜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활동주체, 밝은 우주 시기는 운용주체, 암흑우주 청기화가 되기 위한 곳에 있어요. 밝음은 결국 청기화가 되고 있다. 청기는 어둠이에요. 밝음이 빛나면 빛날수록 뭐가 돼요?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쉬운 활동 주체로서 이로운 운용 주체를 찾아가. 그러면 우리는 활동 주체는 누구를 닮아가요? 이로운 운용 주체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정신량, 귀로 듣는 정신량, 입으로 먹는 육생량. 근데 우리는 입으로 먹는 육생량에 빠져버려 육생행위를 다 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거꾸로 선순환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답답하지. 선순환을 일으켜야 할 이들이 일으켜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보다 잘 사는 이들 앞에 못 사는 내가 덕된 삶을 그들 앞에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덕된 삶 아니겠어? 맞아요. 근데 그 위에 상층이 시키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다른 행위가 그런 행위가 그대가 어찌 알겠어? 자칫 잘못하면 그대는 그들의 꼬봉이 돼. 그 이상의 더 나은 삶의 차원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밝음이 어둠이 되어야 가는데 이들의 어둠의 이로움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사를 만나면 사가 되는 것이야. 이것 또한 내 앞에 인연 나가기 나름이라 방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저들의 행위는 저러했기 때문에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너의 삶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공부의 차원으로서 사회 곳곳에는 저마다의 다른 삶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동물의 차원은 단순해요. 토끼는 토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슴은 사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표범은 표범의 삶, 호랑이는 호랑이의 삶을 살아가요. 이들은 천변만화를 일으키질 못해요. 그저 자연 속의 섭리, 이치, 순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은 이 인기가 그 청기의 원소로 되돌아가기 위한 모든 행위는 복잡미묘해요. 복잡미묘.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와 내가 이렇게 다 화합을 이루어 잘 살아갔다 봐봐. 너와 나의 근기가 맞는 것이고 조건이 맞는 것이고 모든 상황이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와 너는 과연 그럴까? 그래서 가리키는 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에요. 손가락을 두고 저 달을 가르치는데 겨널망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로 가는 길이 이렇다는 걸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면 그 방편에 빠져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해 멈춰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은 인간 스스로 해야 하는 일로서 운용 주체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활동 주체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요. 사와 정의.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 아시어 자제는 활동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자, 업그레이드 시대 넘어 작금의 시대는 지식에 지식을 부과시키는 일은 AI가 해야 하는 것이고 지식에 지혜를 부과시키는 일은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라 육생의 치유를 위한 지혜의 시대가 업그레이드 시대이고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이 치유의 시간을 통해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치유. 어떻게 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입으로 먹고 낳는 것은 인육의 치유인 것이죠. 하지만 귀로 듣고 나의 잘못된 정신적 사고를 고치는 것은 인기의 치유인 것이에요. 모든 인육의 치유, 육생의 치유는 앞으로 AI가 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기와 인기끼리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무지 쌓일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끼리 통하며 치유해야 하는 세상이라. 그러니까 AI를 통해 만물의 영장 인간이 치유를 받았다면 세상 뒤바뀌어져 또 어떠한 환란이 찾아올지 몰라요. 제가 그랬죠.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나갈 길을 밝히지 못한다면 지판의 판도를 바뀌기 위해 일어나고 일으키는 게 전쟁이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삶의 혁명은 저마다 달리 나타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게 표적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표적을 받기 이전의 상가, 표적을 받은 후의 삶이 같다라면 대자연은 표적을 일으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너의 삶을 위해 표적을 주는데 그게 표적인지 모르고 계속 그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놔둬요.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이는 노숙자밖에 달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노숙자.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나를 필요하는 이가 어디 있어 내 앞에 오겠어?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게 노숙자란 말이야. 본보기로 주어지는 것이지. 저리 살면 저리 되는데 그러한 표적을 받고도 네가 네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면 적골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가르침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표적의 깊이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2024년 3월 25일 괴산노양 한옥인문학 힐링타운 착공식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영동딸에는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명이 떨어졌고 거기서부터 선순환의 개념을 만백성에게 일깨워 줘라. 행의 현장이 어디에인가. 해 뜨면 사회로 나가고 해 지면 가정으로 돌아오는 순환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일깨워 나가 주거라. 교육의 현장이 되고 삶의 현장이 되고 치유의 현장이 되며 내 업사함의 현장이 되는 곳으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
아시오 찾아오는 이들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곳이 만들어라. 이곳이 바로 도량자 법당이며 가르침의 중심이 될 것이고 신세대 신개념의 업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이에 따른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